제가 쪼진 시간 20분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4차 산업 시대는 여러분 하도 많이 기가 따가지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제 가장 키워드는 뭐 융합과 연결 계획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죠. IoT가 이제 기반이 되고요. 이제 빅데이터와 이제 인공지능이 모든 걸 자동화시켜서 하게 되죠. 지금 뭐 시장 규모만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 시장만 봐도 80억 달러, 이제 2020년 되면 470억 달러가 된다. 한국 같은 경우 11조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지식 산업을 대체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은 아까 우리 이제 사장님도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일자리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제 지식 산업을 대체하기 때문에 40% 정도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골드만 삭스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애널리스트 600명 있는데 2명을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하면서 인공지능 회사를 기술했거든요. 인공지능 가지고 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전문성을 받은 분야들이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노동의 어떤 계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패러다임이 상당히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헌법개정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기본소득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사는 권리. 근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소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대인데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 직업 사이의 격차에 대비해서 법도 기본권이 갖게 된다. 이유 같은 경우는 이미 전자인간의 개념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전자인간에게 소득을 로봇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사라지는 일자리가 714만 개 정도, 새로운 일자리가 200만 개 정도 증가할 것이다. 여기 보시면 지식산과 관련된 분야들이 다 그것뿐만 아니라 공장이 원래 4차 산업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공장 자동화니까요. 노동자 계층도 상당히 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인간의 감정을 위주로 한 이런 직업군들은 여전히 좀 안전한 직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제가 그거 깜짝 놀랐어요. 영화는 마치 우리 초등학생들 게임 보는 듯한데 그 내용에 보면 80년대, 90년대 그런 이제 캐릭터를 등장하면서 어른들도 이렇게 즐겨볼 수 있는 그런 만드는데 그게 전형적인 버추얼 월드에 관한 가상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의 사회가 그런 가상세계, AI나 VR 기반의 어떤 세계에 또 많이 새로운 직업군들이 생겨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요즘 크리에이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초등학생들은 초통령이라고 부르는 그게 등장한 콘텐츠 제작하는 애들이 팔로워가 100만 명, 이거는 100만 명, 1000만 명 이렇게 되거든요. 수입이 10억 이상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기존에 없던 직업군들입니다. 그만큼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입장에서는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걸 걔들도 지원을 하기 위한 클라우드 펀드를 만들어서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자들이 미국에 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사업자들이 등장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는 거죠.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제 쓴다 맞추는 이런 식의 교육은 이제는 없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대한민국 그런 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이제 분명히 봉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대비가 필요하고 숫자에 연연하는 일자리 창출 이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다. 물론 숫자리도 중요합니다만 양질의 일자리, 4차 산업에 맞는 일자리, 지식 기반의 일자리 창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서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식자산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에 있어서는 조금 뒷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허청에서 맨날 IP 강국하지만 실제 IP 가지고 벌어들인 돈은 OECD 국가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투자는 엄청나게 합니다만
그걸 아주 부가가치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OECD 저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지식재산이 너무나 중요하고 중국에서는 뭐 주석이 챙기고 일본에서 아베 쪽에서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잘하고 있다 이런 허물 호를 아래서 그냥 이렇게 지식재산은 대한민국이 잘하는 거 있구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래가지고 돈을 만들어내는 경제를 부흥시키는 그런 정책을 보다 좀 많이 쏟아야 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융합이 중요한데 사실은 민간 협의체가 융합적인 협의체가 있느냐 없습니다. 각 부처 산하에 등록된 협의체 보시면 각각 돌아가죠. 융합 아무리 얘기해봐야 협의체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지원도 없고요. 그러니까 말만 융합하지 실제 정책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부재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세금 가지고 R&D 투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GDP 대비 전 세계 1위입니다. 하지만 돈 버는 걸 보여주죠. 굉장히 적자를 넘지 못하고 있고요. 이제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적자의 폭이 이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연간 6조 원에서 4조 원 정도 줄어들긴 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우리 미국에 비해서 유럽이 1.2년 정도 뒤져 있고요. 일본이 1.5년, 우리가 2.2년 정도. 중국은 2.4년 정도 뒤쳐져 있습니다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따라오기 때문에 추월 강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규제 철폐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지식 관련해서요. 또 반드시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우리 인간의 지성을 기계가 이제 사고하고 듣고 보고 이해하는 단계까지 와 있고요. 이건 이제 딥러닝 기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패턴을 찾아내가지고 인식하고 보고 이해하고 이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고함으로 존재한다. 이거 우리가 철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인공지능도 결국 사고하고 스스로 존재감에 대한 인식하게 되면 뜻대로 생물체는 아닙니다. 하나의 어떤 존재로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관계에 존재하는 존재로서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 크게 두 종류가 나옵니다.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지금 이제 왓슨의 아파고 이런 것들이 현대 기술이고 일정 특정 분야의 지식을 대체하는 그런 인공지능 수준에 와 있고요. 이게 점차로 발달되면 스스로 독립된 인간과 독립된 사고를 하는 그런 개체, 그걸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미래의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스티브 호킹이라든지 이제 과학자들이 예언을 하죠. 그런 강한 인공지능에 나타나면 인간은 멸종당할 것이다. 이런 예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 4차 산업의 기술이다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창작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이 이런 것도 그려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넥스트 프로젝트, 넥스트 람프란트 풍해고 최근에 스마트폰 이런 앱 가지고요. 사진에 있는 것을 한풍으로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특정한 풍으로 빈센트 반 고흐의 그런 것도 있고요. 미술 분야뿐만 아니라 음악 분야도 아야무스 같은 거 스페인 말라데에서 만들었을 때 8분의 1 줍니다. 제가 만나본 작곡가들은 네가 창작해부터 안 하냐. 300원에 한 부씩 만들었습니다. 근데 기계가 대량으로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면 인간과 기계의 충돌을 분명히 발생되고요. 대량 생산되는 이런 세상에 이제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이래 되면 IP 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수정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지금 밑에 이제 발명 분야에서도 역시 이 페마티카라는 유니스트에서 만든 게 2013년에 화학 인공지능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화학적 합성법을 지난 250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이제 세상의 화학적 조합을 추진하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인간과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을 이제 사람이 좀 손을 봐가지고 약간 하이브리드형의 이제 인공지능 창작이 유행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가수들이 노래 부르기도 하고 나타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제일 어렵다는 이제 소설 쓰는 거, 단편 숙제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이 쓰고 있고요. 2차 평가에서 통과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사 쓰는 건 이제 흔한 일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미 10여 년부터 이런 문제를 나왔었습니다. 인공지능 창작을 하자.
보호하자는 데에서는 다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이미 2016년 4월에 보고서를 내는 상태고요. 우리는 작년도부터 이제 우리가 불법화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 근간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 그게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청작물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 시장에 누가 인공지능을 개발하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죠. 상당히 예민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저작권 특허와 같이 그 예타적 권리를 강하게 보호할 경우에는 인간이 그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충돌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보호기관이나 권리를 누구에게 줄 것이냐 이런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가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현재의 기술, 약한 인공지능이 더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추자. 규제는 좀 이따 하자. 이렇게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좀 인공지능 개발에 더 이제 정부가 집중하는 그런 행태를 보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에 인공지능 미래에 관한 준비 보고서를 발표했고요. 7개 분야에 24개 공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분야의 인공지능 적용을 좀 확대해야 되고 또 인공지능 연구나 어떤 적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철폐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원칙을 정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연구이고 그 역시 이제 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한데 고급 인력 양성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학교의 교과과정에도 반드시 이 부분을 넣어야 된다 이런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유럽은 로봇 규제 지침에서 인공지능에 맞는 창작물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7월에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에 관한 통지에 보면 IP 권리가 촉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작년에 이제 지식재산위원회 특비를 만들어가지고 자세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여기서도 뭐를 해야 된다 이런 방향에 대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래 해서 액션 플랜을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창작물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제 보호해야 되냐 말하는 논의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보호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약한 인공지능에 대한 여기는 그림을 그린 창작을 뭘 발명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겠다 했을 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데 그 결과물을 아무도 보호해준다 하면 아무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로 이제 우세하고요. 그래서 창작물 보호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대세적인 흐름입니다. 다만 보호의 수준을 현재 인간이 갖는 보호 수준까지는 줘서는 안 된다.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낮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했는데 그거는 이제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요. 그다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권리를 누구에게 줄 것이냐. 이제 약한 인공지능이 줄 수는 없죠. 그 인공지능 개발한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뭐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알고리즘 개발한 사람한테 줄 것이냐, 아니면 걔를 학습시키는 사람한테 줄 것이냐. 근데 창작물은 학습시킨 데이터, 좋은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기술 전문가와 뭐 이런 법률 전문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가들끼리 모여가지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창작의 어떤 발명의 직접적인 개입을 한자에게 권리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창작물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제 저작권 개념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과 사람이 만든 창작물을 구분해야 되겠죠. 구분해야 되고, 만약에 인공지능 창작물을 약하게 보한다 그러면 마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저작권 분야에서 등록제도가 없는데 등록제도 좀 도입해야 될 것이고, 뭐 이런 이제 시스템 자체가 기존의 인간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좀 바뀌어야 되는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호기간은 뭐 어느 정도 좀 특허는 20년, 지금 저작권은 40, 70년 가고 하는데 그 정도가 보여서는 안 될 것이고요. 데이터베이스 보호처럼 한 5년 정도 보호하면 적절하다. 그것도 뭐 여러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특허 분야에서도 이제 우리가 특허법 제2조에 보시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 사상의 장벽 조정과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독일의 요제프 풀러라는 사람 학자의 어떤 발명의 정의를 많이 참고한 것인데, 이것도 결국 인간의 사상의 장벽을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헌법 제22조에서도 제작자, 발명가, 각 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서 보호한다고 해서 인간 중심의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따른 가치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는
같은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기 때문에 이런 자연인과 국민이 아닌 인공지능에게 주체성을 인정할 것이냐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I가 만든 발명을 인간 중심의 현행 특허법으로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AI 자체에게 어떤 권리를 인간처럼 부여하는 것도 현재 법률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볼 수 있고요. 또 앞서 본 이런 저작물하고 좀 달리 특허 분야는 약간 고도의 창작성을 요합니다. 진보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과연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이 과연 그걸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일부 소프트웨어나 아까 말씀 아까 카마티카 같은 이런 과학 분야에서 일부 있습니다만 진보성 요건을 만족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정도도 좀 이렇게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좀 필요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인공지능 자체에게 법인권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회사에게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적 수요, 필요에 따라서 법인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같이 이제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책임과 권리가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부여하기 필요한 것인데 인공지능에도 필요하면 우리가 법인권을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논의는 지금 이제 아주 소수의 그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런 특허법과 저작권법 내에 어떤 특례 조항을 둬서 인공지능 발명,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호하는 그런 근거 규정을 이제 마련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독립된 법률을 제정해서 인공지능 이제 발명 이런 것들을 보호할 것이냐, 이런 의미가 좀 필요한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작년, 재작년에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연구는 좀 했습니다. 권리 보호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는 과연 이렇게 권리를 줬을 경우에 경제적으로 이게 플러스나 마이너스냐에 대한 경제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된다고 하면 확신을 갖게 되면 이제 입법을 추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많은 이제 이게 이제 스테이크홀더들이 모여가지고 산업체 발명가 예술가 그다음에 법률가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장에 모여서 논의하는 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장이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이 장에서도 결국은 권리 중심, 그다음에 산업은 이제 산업육성 별도로 이런 식의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심도 있는 논의가 할 수 있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융합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융합이 안 되다 보니까 각각 누르고 있는 것이죠. 미래분 가계분 가계부대로, 산업은 산업부대로, 특허청은 특허청대로. 물론 이제 이 자리 굉장히 말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한데 앞으로는 정부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는 이제 빅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빅데이터는 이제 이런 4차 산업의 핵심적입니다. 인공지능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모든 산업 분야에 쓸 수 있는 그 쓰임새가 너무나 무한하죠.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이제 황제자를 누리고 있고, 페이스북도 유저들이 차곡차곡 사진, 글, 그다음에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상거래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가치가 점차로 상승하다 보니까 재산적 가치가 생겨나고, 그럼 재산 가치가 생겨나니까 이걸 법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2017년도에 미래 투자 전략 역시 이제 총리가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2017년에 지식재산 추진 계획에 데이터 활용 계약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또 경제의 가치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좀 부정경제 방지법상 그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EU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경제 유순책을 2017년도에 내놨고요. 데이터에서 보호 지침도 이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지금 EU 같은 경우는 이제 배타적 권리를 구해 한 15년간 보호를 해주고 있고요. 이제 특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기계가 스스로 이제 수집해서 저장하고 분석하는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보호, 새로운 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공공 분야 같은 경우 공공 데이터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이제 적극적하고 있는 반면에 민간 분야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시장이 없는 상태고요. 또 우리나라 같이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강한 나라에서는 이 데이터 활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체에서 굉장히 답답한 이런 현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들여다볼 내용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비정형 데이터,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수집 필드가 딱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집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정형 데이터라고 봅니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계가 무자격에 수집하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것이 아직 이제 부재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계가 생산 데이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논의가 이제 앞으로 진행돼야 될 그런 과제 중에 하나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데이터 와이어리스는 그게 이제 법률이 이제 저작권법상 창작성이 없더라도 상당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상당한 노력과 투자가 들어가는 경우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배타적 권리, 5년간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개별적인 데이터에 대한 것도 지금 해양법에서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만 보호가 가능할 것이냐 또 좀 앞서 말씀드린 비정형 데이터, 기계가 생성한 데이터도 과연 이제 보호를 어떤 법률에 저작권 보호에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것인지 아니면 일본처럼 부정형 방지법상 법무 기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거 말씀드렸는데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은 이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인데요. 이 빅데이터를 들면 아까 그림을 그려낸다, 음악을 맞춘다 그러면 그 안에 기존 그림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다 저작물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 서버나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복제권 침해 문제가 발생되죠. 그러다 보니 인공지능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다 면제시켜줘야 되는데 이미 일본은 이제 발빠르게 나서서 저작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영리적으로도 그런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맥체를 두고 있고 이제 영국이나 EU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적인 연구, 통계 목적 연구, 그러니까 비산업적인 목적의 연구에 대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가능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미국은 워낙 좀 자유주의 산업을 우선하다 보니까 공정이용 규정 개석에 따라서 빅데이터는 강하다, 데이터 마이닝 강하다 이렇게 해서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여기서 개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법을 개정해가지고 익명 가공된 정보를 이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 제도가 이제 이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발전하는데 사실 좀 아직 정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보시고요. 지금 우리 이제 특허청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부정행위 방지법상 차목이 있습니다만 이제 일반 조항이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에 대한 보호, 비정형 기계가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법적인 좀 한계가 있고요. 별도의 어떤 예고 규정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